예, 반갑습니다. 교재가 있지만, 뭐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오늘 이제 송년회 다들 이제 저녁이 되면, 좀 뭔가 좀 먹고 마시고 또 편안하게 이완된 분위기 가운데 이제 이런 모임을 해야 되는데요. 또 뭐 윤리연수라고 또 뭐 강의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가 약간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편안한 자세로 함께 저나 여러분들이 평소 우리 변호사로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말하고 듣는 그런 형식보다는 서로 뭐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요, 분위기상. 그냥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거나 또는 제 얘기와 관계없이 이제까지 1년간 또는 내가 이제까지 변호사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아이고 이런 진상 의뢰인이 있었네. 또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뭐 무슨 뭐 이렇게 현금 봉투를 준다거나 아니면 충전한 카드를 준다거나 혹시 그런 거 받아보신 분 있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닭 받아보신 적 있어요? 꽃기호하는 닭도 받아봤고요. 또 그 뭐지? 그 저수지에 있는 고기들 다 잡아먹는 거 있는데 이거 누가 이거를 저희 사무실로 가져와서 제가 욕조에다 풀었더니 욕조가 꽉 차더라고요. 잉어가 아니라 뭐더라? 예? 가물치. 예. 우리 집에서 그거 보고 얼마나 까무려 쳤는지. 또 어느 분이 고추장을 선물해 왔는데요. 그게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걸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이제 상담하는 탁자에 넣었는데 다음날 사무실 여직원이 출근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이 방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장까지 피바다가 돼 있었어요. 고추장이 터져가지고. 예. 사무실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아까 자꾸 뭐 연수원 14기 뭐 24회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나의 실력만으로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변호사 일을 하는 거나 또 뭐 변론을 해서 뭐 승패를 가르는 것들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도 따르면은 어떻게 대학 4학년 때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또 연수원 들어가니까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홍준표,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추미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수원에서 이 변호사 조용히 활동하는 것을 저는 정말 하늘이 도와줘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다뤄야 할 주제가 안 보이죠? 변호사법 제24조 품위 유지 의무 등입니다. 1항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변호사는 사업자인가요? 사업자가 아닌 어떤 공익적인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간적 역할인가요? 어떻습니까? 부가세를 내니까 사업자인데 변호사법을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사업자에게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무슨 뭐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고 사람 살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이게 품위의지 위반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느 변협 회장으로서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우리 협회에 와서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해달라고. 그래. 이거 저는 그냥 서울 가는 게 너무 신경자예요. 가면은 첫째, 자동차를 양보를 하지 않아. 이 깍쟁이들이. 오늘 제가 수원 가정법원에 이제 조정위원으로 한참 오전 10시 사건, 11시 사건, 2시, 3시 사건, 이 조정하다 왔는데요. 우리 권병로 변호사님이 마침 저희 짝이라서 저는 그냥 말로 때우고 이 친구가 타자 다치고 뭐 판사님에게 하는 조정 보고서 썼는데 첫 사건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양쪽 대리인이 모두 우리 지역의 변호사였어요. 이 조정하면서 양쪽 대리인이 서울이면 그냥 짜증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이 드나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바가지 쓰고 푸대접 받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옛날 고등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이 있을 때요. 진짜 현장에 무슨 산재 사고 나면 현장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무슨 뭐 전자소송이 도입되기 이전이고 무슨 비디오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야 할 때예요. 사진 찍어내라 그랬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사건이 서울에 있는 그런 바쁜 고등법원의 높은 판사님들에게 치여서 진실 발견이 안 되고 사건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얼굴을. 난동, 모욕, 해코지, 저희가 이긴다. 말 안 해도 알겠죠? 저는 솔직히 상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초임 오신 분이 이제 나중에 단독 판사로 오고 그 뒤에 부장 판사로 오고 그 다음에 고등 부장급인 지방법원의 수석부장으로 오고 그러다가 법원장으로 오고 최소한 3번, 4번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발령받으신 판사님들이 무탈하게 존중을 받으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다가 승진해서 또 오고 승진해서 오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 직역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따져보면은요. 그런 게 나름대로 이제까지 관리화되어 왔고 사법부 신뢰라는 게 사법부 자체에서도 해결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변론을 할 때나 또는 법원 인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이제 어떤 국민적인 의사합치로 삼권 분립이 되고 사법부 독립이 되고 재판에 있어서 다소 오판이 있더라도 존중하게 되는 것인데 요즘에 그런 게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뉴스에도 뭐 법조계에서 이렇게 법정 모욕을 엄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변호사도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어디 하소연할 때는 없어요.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평생 변호사 장성근 법률사무소로 혼자 하다가 최근에 이제 법률사무소 강물이라는 합동사무실을 만드니까 일단 밥 먹을 때 편해요. 밥 먹을 때 여러 명이 같이 먹고 또 답답할 때는 차 한잔 하면서 쳐다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그 다음에 우리 최정규 변호사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안산에 계신데 오늘 혹시 오셨나요? 안 왔죠. 제가 평소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불법 체류로 이렇게 추방의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었어요. 일요일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최정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모르니까 그런 비자 또는 이런 추방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랬더니 당사자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가르쳐줘라. 최정규 변호사님 왈. 내일 이거 출입국 담당하는 직원에게 가서 그 면전에서 이 이주 노동자의 휴대폰으로 자기 최정규 변호사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라. 전화 연결이 되면 이 전화를 그 담당 공무원에게 바꿔줘라.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이 최 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야,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박수 나오면 좋은데.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한편으로는 또 어느 국민이 공감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합격자 줄이라고 시위하니까 참 우리는 진상 의뢰인에게 치여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뭔가는 또 고약하게 어떤 경우는 복대리를 갔는데 정말 내용 모르거든요. 판사님이 이거
이제까지 원고했던 주장을 쭉 요약해서 브리핑해보라 그래요. 원고 피고에게. 환장하죠. 가끔씩 이제 2월 중순에 인사 이동이 돼서 변론 갱신이 되고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지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온 판사님, 재판장님이 뭐 변호사는 듣기만 해도 되죠. 그런데 기록 검토를 전혀 안 해오는 분이 있어요. 아예 그런 분으로 소문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사 항소심 재판장인데 1심에서 부인해서 항소한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 다투는데 자백을 강요하는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아마 이름 대서 여기저기 물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습니다. 이래 당했고 저래 당했는데 여론으로부터도 변호사가 이와 같은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사만 변호사 시대를 앞두고 청년 변호사 점점 일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변호사 시장이 포화돼서 무한 경쟁이다. 생계형 비위가 늘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수임 경쟁이 격화되었고 2024년 변호사 징계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근본 원인으로 변호사 시장 포화와 무한 경쟁, 생계형 비위. 실제로 제가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해봤는데 행방불명된 변호사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론기일에 법정에 안 가는 거죠. 수임료를 받고도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았어요.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소통이 안 되니까 패소 판결이 난 거죠. 정말로 걱정이 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사무직원으로 누가 있었다. 그래 이 사무직원은 어차피 그만뒀으니까 그쪽에 휴대폰을 제가 알아서 변호사님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면역력, 내성이 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에 오신 변호사님들 중에 정말로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너무 멘탈이 약해 보여서. 내가 오히려 위로해줬어요.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조금 뭔가 나무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으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냥 과태료 100만 원 정도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표정이 다 죽어가고 세상 다 살는 세상 끝장난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변호사를 오래 하려면은 본인의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예, 멘탈 관리가. 변협 집행부 임원을 지닌 한 변호사는요, 이렇게 언론에 난 겁니다. 변호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다. 시장이 포화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 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 과거의 기준으로 만든 법조 윤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랬습니다. 대리기사처럼 뛰는 변호사들 그랬습니다. 복대리 변호사 과열 경쟁. 실제로 저 같은 경우 복대리 많이 활용합니다. 올리면은 5분, 10분 만에 금방 뜨더라고요. 네, 복대리. 만약에 안 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가격을 올리면 금방 뜨더라고요. 네, 복대리 비용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네. 자, 변호사 셋 중 하나는 백수라는 유튜브가 있고요. 또 무한 경쟁, 생계형 비위 늘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또 엘박스나 슈퍼로이어 유료 구독하나요? 제가 임대차 계약서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프롬프트로 명령어로 파일로 넣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월세 한 번도 안 냈어. 이놈 상대로 소장 써줘 하니까 거의 토시 하나 안 쓰고 그대로 이제 임대차 소장 부분으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명도하고 또 이제 나갈 때까지 월 얼마씩 이제 체납 임료 내지는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우리 여직원에게 이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법 모르는 일반인들,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요, 그 진료 차트를 복사해 가지고 환자나 보호자가 이거
챗GPT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진들 다 밝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변호사가 승소를 해서 당사자가 좋아했는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 이거 내서 불기소하도록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변호사한테 항의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지 않나요? 저한테 많이 보내요. 챗GPT에 물어본 거. 이거 이런데 어떠냐? 저런데 어떠냐? 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저는 모든 의뢰인을 일단은 이기고 갑니다. 압도합니다. 어쨌든 뭐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압도합니다. 내 말을 믿느냐? 응? 내 말을 믿느냐? 자, 이제 제가 만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 또는 어차피 우리가 일생을 해야 되거든요. 일생 동안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나의 쓴뿌리를 치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변호사를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방되고 살림 치유라는 쪽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면요, 저 지금 비행 모드로 바꿨어요. 전화하면 뒷골이 땡겨요. 퇴근한 시간인데. 그리고 이 모임에서 누가 다가오면 술 권하거나, 저 술 권함 받는 거 질색이거든요. 술 권해도 안 마셔요. 거절합니다. 또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좀 뭐 좀 물어보자 그러면, 아니, 의사도 앞에 진료 차트가 있고 무슨 그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를 보면서 해야지 말로 되나요? 우리도 이거 PC 앞에 놓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상담해야 된다. 사무실에 와서 하자라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변호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한데, 그 요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결국 나에게 모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의 행복은 직업의 고유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다루는 나의 고통이거든요. 설득의 실패로 인한 좌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진상, 예를 들어 옛날에는 기록 봉투가 있었죠. 우리 여직원이 거기다가 JS라고 표시합니다. 진상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저한테 전화 왔는데 안 바꿔줘요. 이 사람의 나쁜 기가 전화를 바꿔주면 저에게 전달이 돼서 변호사님 마음 상할까봐 안 바꿔줘요. 착한 직원들입니다. 예.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죠. 울산에 있는 변호사님들 얘기 나누면은 재산 분할 사건이, 그쪽은 다들 부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변호사들 좌절한답니다. 그 의뢰인의 소득 수준 때문에, 울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는 의뢰인을 돕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때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건강한 태도와 열정적인 업무에 임하는 개인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은요, 건강하고 명랑한 변호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건강은 어떤 재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지는 배고픈 국왕보다 행복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날이 운동하고 하루하루를 일생처럼 충분히 살라고 강조했는데, 저는 금년도 2025년도 연초에 한 것이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PT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럽니다. 오후 재판이 있는 안양지원은 광역버스와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가 봐요. 평촌역에 내려서 계단으로 나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법원 가는 길입니다. 엘리베이터에는 모두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만 타셨고 젊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쑥스러웠습니다. 어느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SNS에서 노천명 시인의 감사라는 시를 봤는데 오늘 저희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저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올해는 꼭 살을 더 빼서 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같은 말입니다. 이 변호사님 머릿속에는 이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 의뢰인이 요구한 과중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이런 걸로 가득 찼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생각했고
글로 옮겼습니다. 자, 건강관리와 열정적인 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사회적 기여와 보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수원 지역의 이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오라는 때 다 가자. 변호사 10몫을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원에 연고를 둔 분들이 변호사 개업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내가 하던 이 시민사회에서의 요구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불행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요. 현재의 업무에 충실하며 자신을 돌보자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여기 제안했는데요.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입니다. 의뢰인과 가급적 의뢰인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차츰차츰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변호사의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 내가 나이 들더라도 이 변호사로서 80까지 내가 팔팔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변호사의 스트레스가 당사자의 스트레스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사자의 스트레스는 주로 결론의 불확실성에 있는 반면 변호사의 스트레스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진행이나 당사자의 태도, 반응, 그리고 판단의 이유가 내 생각과 또 예측과 다를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변호사의 스트레스는 디테일이 추가된다라고 누가 아주 말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 때 해결할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변호사는 고민하거든요. 상대방의 준비 서면은 나의 약점을 잘도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증거도 없고 새로운 법리를 개발할 수도 없고 참 식사를 위해 외출 나가서도 사건이 머릿속에 뱅돌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변호사는 의뢰인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으면서 높은 업무 강도와 불확실한 결과,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과 사생활을 구분해서 일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되 천천히 음미해서 먹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남녀가 아니라도 좋아요. 눈빛을 마주치면서 먹는 그 일상이 저의 변호사 90년부터 이제까지 몇 년 됐나요? 그 소소한 가장 소중한 일과더라고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진상 의뢰인,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진상 의뢰인 들어주고 공감하고 미워하지 말자.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